저랑 배워볼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피그마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피그마는 MySQL로 만들어서 뭐를 쉐어를 할 건데, 캔뷰, 그쵸? anyone can view가 돼 있는 거죠, 그쵸? 디스코드에다가 올리면 되나요? 네, 디스코드. 자, 올렸고요. 들어오세요. 아이, 그러지 말고. 네 분. 다섯 분. 자,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워볼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규칙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배워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데이터 저장소를 이렇게 디스크 모양으로 생긴 이런 형태로 합니다. 요걸 저장소라 부르고였죠. 저장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저장소의 이름을 다른 말로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스키마가 뜻이 뭘까요, 영어로? 잠시만요. 레코드의 집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레코드들의 집합. 현재 제가 이렇게 디스크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디스크 형태의 저장소를 잘 못 봤지만 아주 많은 아직도 아주 많은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들이 이 디스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디스크인 거죠. 이렇게 디스크. 이 디스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쌓여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라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근데 이제 이 친구 저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 쓰죠. 그렇죠? 문자열. 숫자도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부울값도 저장하고요. 부울. 문자열, 숫자, 부울. 숫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정수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스트도 저장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직 배워보진 않았는데 set이라는 자료형도 있고요. set. tuple 자료형도 있습니다. tuple. 또 제가 뭐 나중에 또 배워볼 건데 tuple 맵이라고 있겠죠. 맵이라는 자료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도 우리가 이제 자료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스택 자료형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1이랑 2를 더해줘. 1이랑 2를 더해줘. 그러면 이 자료가 이렇게 순서대로 빠져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Q라는 자료도 있고요. Q라는 자료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저장을 하는 것이 뭐다? 데이터베이스다. 네, 이런 자료들을 저장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저장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저장 방법.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 이렇게 테이블. 엑셀처럼 예를 들어 뭐 반, 이름, 그다음 나이, 그렇죠?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일반의 경민, 그렇죠? 나이가 38, 그렇죠? 2반의 둘리, 그렇죠? 4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있어요. 제이슨은 어떻게 저장해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반의 1, 그렇죠? 이름의 경민, 그렇죠? 나이는 38, 그렇죠? 이렇게 리스트면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더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제이슨, 여기 테이블. 요 테이블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result set이라 부릅니다. 요 테이블을 뭐라고 한다? result set이라 부릅니다. 요 테이블의 자료 구조를 result set, 얘는 제이슨,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조금만 더 키워야겠다, 그쵸?
자, 요때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이 친구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불러요. 자, 이 친구를 뭐라 부른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JSON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NoSQL이라고 부릅니다. No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SQL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SQL이 아니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야 라고 해서 NoSQL이라 부릅니다. 자, 이때 이 NoSQL은요, 어떤 말의 약자냐면요, not only SQL입니다. only SQL. 자, 이때 NoSQL. 그렇죠? 또는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non relationship SQL이라고도 부릅니다. relational이네요. 그렇죠? relational SQL. 이때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요거 relational SQL이었죠? 여기 뭐예요?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그쵸? 또는 뭐 SQL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또는 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줄여서 DB라고도 불러요. DB. 자, 또는 이 친구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스키마 리스라고도 불러요. 스키마 리스. 받아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 다 적혀 있잖아. 리스 DB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성격을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이렇게 스키마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는데, 이 스키마 형태를 보통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를 스키마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한다. 자, 이 친구가 스키마 형태. 스키마가 리스, 아예 완전히 아닌 게 아니라 좀 벗어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중심이 다 이쪽 위주죠, 그렇죠? 설명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NoSQL이 됩니다.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나온 게. 근데 이제 단점은 보완했는데 장점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 NoSQL 할 거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할 거냐,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고 하면 장점 단점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아시겠죠? 단점 단점은 나중에 할 거고. 자, 이렇게 JSON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NoSQL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스키마가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티가 나겠죠. 그죠? 이렇게 제이슨 형태가 NoSQL,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형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데 보통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거라서, 자,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에 이렇게 스키마를 저장을 하면 서버 컴퓨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소실될까봐 걱정이 돼서 다른 서버에 이 친구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렇게 복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여기가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그래서 이 친구가 소실될 것 같아. 또는 소실이 됐어. 그러면 복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서버에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서버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의 정보,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그렇죠? 또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계좌. 자, 그래서 이 서버가 보안. 그래서 이 스키마한테 주인을 주고, 이 스키마한테 주인 계정이죠, 그렇죠? 주인 계정을 주고, 자, 이 계정한테만 이 스키마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 계정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권한. 자, 그 다음에 이 계정이 또 다른 계정들을 몇 개 나와서, 자, 계정을 몇 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계정들한테는 이 스키마를 조회만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 스키마들 중에서 몇 부분만, 일부만 조회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서버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 계정만 접속해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이 또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쓰는지 알아야지 조금 재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이 서버를 다루는, 우리가 뭐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백엔드 서버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합시다. 국민은행의 DB예요. 그렇죠? 요거는 국민은행 웹이고요. 국민은행 웹.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국민에서 만든 앱이에요. 국민이 만든 앱. 웹이랑 앱의 차이는, 이거는 웹,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롬에서 동작하는 것이 웹이고, 그쵸? 앱은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나, 그쵸? 또는 아이폰 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국민은행 실제 서버예요. 국민은행을 직접 연결하는 서버. 여러분들 국민은행에 가서 그 직원한테 돈 좀 빼주세요 그러면 그 국민은행 직원이 직접 접속하는 서버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계좌 정보가 있을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자, 그러면 여기서 경민이, 자, 내 계정에 가서, 여기 내 계정에 가서
돈을 뺐어요. 돈을. 자, 그런데 동시에 경민이 자, 크롬에서 하면서 자, 경민의 아내가 똑같은 계정을 접속을 해서 돈을 넣고 있어요. 얘는 빼고 있고 얘는 돈을 넣고 있어요. 그쵸? 송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누가 할까? 그쵸? 또 누군가가 경민의 계좌에 들어가서 그쵸? 또 무언가를 해요. 그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출을 받고 있어요. 대출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시에 하나의 계좌에 접속을 해서 동시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동시에 들어왔지만 너가 먼저 일을 해. 너가 그 다음에 일을 해. 너가 그 다음에 일을 해.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요. 자, 그런 일을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 경민이 어, 자, 우리 상혁 씨가 회식을 해서 돈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상혁 씨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제 계좌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민이 국민어플 KB뱅크로 그렇죠? 뱅크로 송금을 해요. 송금. 자, 내 돈을 상혁한테 보내줘. 이렇게 써야죠. 자, 상혁한테 보내줘. 자, 그러면 여기 스키마 안에서 내가 2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2만 원. 회식비 2만 원을 우리 상혁 씨한테 보내줘. 라고 해요. 그러면 내 계좌에 돈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있었어요. 너무 많다. 그죠?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 계좌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18만 원. 그렇죠? 18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상혁 계좌에 가서 상혁이 지금 1억 있었어요. 1억. 그러면 여기다 1억에다가 더하기 2만 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하나를 트랜잭션이라 불러요. 아, 왜 이래? 자, 트랜잭션이라 불러요. 아, 지금 손가락 터치가 먹히는 것 같아요. 아, 트랜잭션 쓸 때만 왜 이래? 트랜잭션이 싫은가? 자, 여튼 자, 손가락을 자꾸 인지하는데 영어로 쓰죠, 그렇죠? 자, 트랜잭션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트랜잭션. 자, 근데 이제 요때 자, 내가 이렇게 계좌를 붙이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신호 전송이 텅 하고 끊어졌어요. 갑자기 번개가 팡 쳐서 국민은행 컴퓨터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잠시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정전. 번개니까 노란 걸로 할까요? 자, 번개가 팡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정전이 일어났어요. 언제? 내 돈이 깎이자마자 자, 내 돈이 2만 원이 깎이자마자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이 송금이 안 되고 상혁 씨는 1억이야, 그냥. 자, 이때
이때 데이터베이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경민만 어떻게 돼요? 2만 원이 깎이고 상혁 씨는 돈을 못 받아요. 상혁 씨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선생님 왜 2만 원 안 보냈어요? 나 어제 보냈는데? 그래서 기록을 딱 보여주니까 2만 원 보낸 기록이 있는데 상혁 씨한테 돈 2만 원이 추가된 건 없는 거예요. 자, 어이가 없죠, 그쵸? 자, 이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를 가져서 자, 요 두 개가 하나의 일이야. 뭐가? 경민이 돈을 깎고 상혁이 돈을 받는 요 하나의 요 전체가 하나의 일이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묶어버리고 자, 여기서 정전이 일어나면 이 전체를 취소해버려요.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경민이 2만원 깎인 것을 취소해버린다. 뭐가 됐을 때? 상혁 씨한테 돈을 못 보냈을 때. 이렇게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를 묶어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도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일이에요. 자, 기억하고 계세요. 트랜잭션. 우리 수업 때 써먹을 거예요. 자, 어떨 때 경민이 돈을 보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것을 다 취소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만원 깎았던 걸 취소하고 다시 20만원으로 바꿔요.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경민 뱅크에서 어떤 알림이 와요? 트랜잭션 수행 중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시도하세요. 그렇게 해줬죠? 다시 시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개발자들은 요런 메시지 로그를 보는 건 좋은데 이거 로그라 부르죠. 자,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요런 구체적인 에러 내용을 보내면 안 돼요. 트랜잭션 수행 중 문제가 발생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면 해킹의 오류가 생겨요. 일반인들은 문제 없는데 다른 해커들이 이거 좀 시스템 로그인데 이거 좀 뜯어보면 해킹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만 문제만 생겨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 로그로만 남기고, 그렇죠? 로그로만 남기고 실제로 우리 고객들한테는 이 부분만 알려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된다? 이런 트랜잭션 관리나, 그쵸? 동시 접속 문제라든가 또는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버를 분산시킨다거나 이걸 분산 데이터베이스라 부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더라. 자, 대표적으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업체가 누구냐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업체가 오라클. 자, 이 오라클은요, 은행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은행. 대기업. 자, 그래서 오라클은 은행 대기업. 자, 이 친구는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요. 권한. 그 다음에 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트랜잭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단위가 좀 큰 것들을 잘 처리하죠. 은행 일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MySQL. 자, 이 친구는 이런 은행이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 우리 같은 이제 개발자,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MySQL이고요. 이 친구는 무료입니다. 무료. 부분 무료라고 해야 되겠죠. 부분 무료. 이 오라클은요,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돈을 받지 않지만 이제 서비스 할 때는 무조건 유료입니다. 무조건 유료. 얘는 부분 무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이 오라클이 돈 되는 것 같은 거는 잘 사요. 오라클 이 회사 이름이거든요. 회사 이름인데 이 오라클 회사가 돈 될 것 같은 거는 다 삽니다. 대표적으로 산 게 뭐냐면 자바가요. 자바도 이제 원래 무료였어요. 자, 무료였는데 이 오라클이 어떻게 했어요? 사버렸죠. 사서 안드로이드 회사한테 야, 너 안드로이드 자바로 썼으니까 돈 내놔 이런 거예요. 안드로이드한테
야, 안드로이드 너 구글 안드로이드 너 자바로 썼네. 너 너무 많이 썼어 우리 거. 돈 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자바 베이스로 나온 언어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자바 베이스로 나온 언어? 아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름만 가져다 쓴 거. 그건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나온 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오답만 내놓는 것 같아. 코틀린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젯브레이.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스칼라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클로저, 그루비. 대표적으로 이제 코틀린이랑 그루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루비. 자, 이 두 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JVM이라는 걸 똑같이 쓰고 있는데 문법만 달라요. 문법만. 이제 오라클에서 여기도 소송을 걸겠죠, 그렇죠? 소송을 걸 텐데 일단 요거 두 개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대표적으로 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요거 인텔리제이 보이죠, 그렇죠? 인텔리제이를 만든 회사인 젯브레인즈죠, 그렇죠? 여기서 인텔리제이를 만들었는데 자바가 뭐라서요? 구닥다리라서. 자, 뭐 어떤 부분이 구닥다리냐면 뭐 함수형 언어도 지원 안 하고 언어가 너무 견고하고 유연한 맛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구닥다리라는 뜻은 뭐다?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신 언어들은 다 유연하고 문법도 짧고 굉장히 섹시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자바는 뭐다? 섹시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수염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젯브레인에서 너 더 이상 업데이트 못 기다리겠어. 그냥 JVM 우리가 이거 무료니까 우리가 쓰면서 코틀린이라는 거 만들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자,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마침 뭐라고 했어요? 오라클이 이걸 인수해가지고 안드로이드한테 돈 내놔 그런 거였죠. 돈 내놔. 너 썼으니까 돈 내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했어요? 코틀린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이제 소송이 여전히 있죠. 너 돈 여태까지 자바로 개발해서 돈 벌었으니까 돈 내놔야지 하면서 오라클에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이 어떻게 됐을까? 자, 한번 좀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개발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알고 싶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구글 이겼어요? 구글과 이 남긴 것을 10년 자바 전쟁. 오라클이 최종 승리라고 뜨는데 여기는 또 뭐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2024년도 이게 맞겠죠, 그렇죠? 그만 구박해요. 11년 전에 했고요, 그렇죠? 구글이 그래도 매출의 0.5%를 주겠다고 했네. 오라클 진짜 우리가 돈돼지라 그러는데 오라클 진짜 나쁘다. 그걸 거절했대요, 그렇죠? 아니 0.5%면 괜찮지. 안 그런가요? 솔직히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건데. 그렇군요. 이 제임슨 고슬링이 제가 제임슨 고슬링 보여드렸나요? 이 제임스 고슬링 요 아저씨인데요. 요 아저씨가 소녀시대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비행 그 뭐냐 공항에서 찍힌 장소도 있는데 요 아저씨가 우리 자바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바의 창시자. 자바 커피를 좋아해서 그 언어에다가 자바라는 이름을 지은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이고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객체 지향 언어를 이제 정립한
엄청난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제시카 펜입니다. 그죠? 제시카 펜이고 이 눈 보세요. 광기가 보이시죠? 그죠? 개발자의 광기가 보입니다. 그죠? 이랬던 사람이 그쵸? 제시카 볼 때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이랬던 사람이었죠. 제시카가 노래한 것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죠?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 자, 여기 지금 소녀시대 보이세요? 이거 소녀시대? 야, 이 사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쵸? 이때가 아마 이미 오라클한테 자바를 팔 때라서 돈이 엄청 많을 때예요. 그쵸? 그래서 돈 받고 이제 소녀시대 따라다니는 거죠. 오라클 대법원 판결의 혁신 상호 운영성 및 컴퓨팅 측면에서 큰 승리다. 뭐야? 누가 이겼다는 거야, 그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쵸? 재밌죠? 여튼 자, 만든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산 사람은 돈 내놓으라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 있죠. 그런 겁니다. 내가 투자했으니까 돈 내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넘어가서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라클이 또 무료로 풀었던 이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무료였는데 이거를 부분 유료화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걸 베이스로 기존에 이제 하던 사람이 마리아DB라는 걸 만들어요. 마리아DB 마이스큐엘의 무료 버전이죠. 그래서 요 지금 MySQL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마리아DB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MySQL 배우면 마리아DB도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짜로 이제 그것도 금방 배우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튼 요것도 지금 현재는 뭐다? 무료가 아니다. 아니다. 오라클에서 다운받아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인터넷에서 MySQL 이렇게 치면요. 자, 여러분 MySQL 이렇게 뜨죠, 그쵸? 이게 지금 오라클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자, 보면 마리아DB 이렇게 보이세요? 마리아DB. 요게 지금 이제 SQL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리아DB. 마리아DB. 요거는 무료입니다, 그쵸? 자, 우리는 MySQL 배울 거고요. 마리아DB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설치해서. 그래서 다운만 받고 쉴게요. 자, 여기 MySQL을 다운받을 건데 자, 일단은 윈도우 거부터 해드릴게요. 상혁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브라우저 여시고 자, MySQL 검색하시고 자, 웬만하면 요 빙 쓰지 마시고 죠 구글에서 하세요. 구글에서. 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보는데 눈물 날 것 같아. 그쵸? 자, MySQL. 자, 기원씨 다운받을 거예요. 네. 자, MySQL 이렇게 치시면 인스톨러 이렇게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쓸 거는 무료 버전이라서 커뮤니티 에디션을 쓸 거예요. 커뮤니티 에디션. 자, MySQL에서 커뮤니티 에디션. 자, 이거 들어가서 자, 앱세터 이거 맨날 해도 맨날 엑셉트 올 누르라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못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웹을 저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있어야죠. 다운로드, 에디션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 눌러볼게요. 자, 보면 이제 람 레파지토리, 뭐 apt 레파지토리는 저장소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서버가 우리가 지금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워크벤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도구가 필요가 없는 게 인텔리제이를 쓰면 이 워크벤치보다 더 좋은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워크벤치를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 커뮤니티 에디션, 커뮤니티 서버만 까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접속하는 데 쓰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보면 이제 인스톨러가 있는데 인스톨러 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깔려요. 그래서 서버만 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MySQL의 그 백엔드,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 자바, 파이썬을 배우면 파이썬, 노드면 노드, 요걸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넥터라는 겁니다. 커넥터.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깔 거는 뭐냐면 요거 J, 커넥터 J가 자바로 접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해볼 거고요. 이제 내가 코틀린을 했다 그러면 커넥터 J를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자바 베이스니까. 자, 여기 커뮤니티 서버 클릭. 자, 9.1이 나왔는데 요 보면 이노베이션 이렇게 뜨죠. 이노베이션. 자, 이노베이션이라고 써지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자, 요거는 안 다운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개발 중인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뜻이 뭔지. 이노베이션, 혁신, 그렇죠? 혁신, 쇄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최신의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 개발자, 이런 MySQL 개발자분들이 테스트용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요 밑에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버전인 8.43, 요 ATS는 제일 늦은 버전. 요거는 8.4인데 제일 늦은 버전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요걸 클릭하시고요. 자, 요거를 하셔도 되고 요거를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요거 쓸 거였죠. 8.44 가장 최신 버전. 그 다음에 내 컴퓨터가 노트북인데 MSI다, 또는 내가 메인보드를 MSI를 쓴다 그러면 위에 거, 그쵸?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맞을 텐데. MSI 그냥 쓰시면 된대요. 그쵸? 이게 MSI가 다른 뜻인가 봐. 요거 그냥 쓰면 된대요. 자, 요거 이제 압축 버전이고, 이거 압축 버전 밑에 거.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 자동 설치해 주는 거. 요거 설치해 주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설치해 주는 거. MSI가 무슨 뜻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의 준말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 죄송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거래요. 윈도우 거. 그쵸? MSI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 요거는 뭐다? 윈도우 인스톨러다. 그쵸? 요 다운로드. 자, 보면 여기 지금 로그인이나 사인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그쵸? 밑에 보면 노땡스가 있어요. 노땡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노땡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쵸? 자, 이거 여시면요. 자, 이렇게 install 이렇게 뜨죠. 자, welcome to the MySQL server 이렇게 뜹니다. 그죠? setup. 이 setup 파일을 MSI라고 하네요. 그죠? setup 파일을. 자, 이거 너가 설치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next. 자, agree. next. 네. 그러면 쉬었다 와서 나머지 해볼게요. 자, 오래 안 걸리는데 쉬었다 와서 하죠.